프로모트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제 촉진하는 거예요.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의미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이렇게 증진시키다 또는 승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여러분 혹시 체스 둘 줄 아세요? 체스 룰의 프로모션이라는 룰 알아요? 알아요? 그 프로모션이 뭡니까? 승진이잖아요. 승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을 하면요. 그 체스에 보면 폰이라는 이 쫄따구가 있어요. 쫄따구. 네네. 그럼 얘가 이제 상대 진영 끝까지 가면은 본인이 원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퀸으로 많이 바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직급이 가장 낮은데 이제 퀸이라는 건 직급이 가장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계급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프로모션. 전문 용어. 그러니까 승진하게 되는 거죠. 이 프로모트의 명사형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승진, 뭐 직급이 올라가는 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happens 발생하는데 in an automatic way. automatic이라는 거는 여기서 저절로라는 거잖아요. 자동적인 방식. 여러분, automatic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자동적인이라는 의미로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동적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좀 의미를 다시 한번 해보자. 자동적이라는 건 저절로라는 거죠. 저절로. 저절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해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본문에서 나왔던 unintentional 있죠. 얘랑 똑같은 뜻이에요. 의도치 않은. 의도치 않았다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잖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란 건 뭐예요? 저절로 나온 거죠. 반사적으로 나온 거죠. 됐어요?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됐나요? 그래서 본문에 그 자동적인이라는 의미가 여러 번 나왔어요. 여기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without a person's awareness라고 나왔죠. 어떤 그 사람의 의식 없이라고 나왔잖아. 의식하지 않고도니까 저절로 나온다는 거고요. 그 위에서 unintentional,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판단을 한다 했으니까 역시나 또 자동적인과 맥락이 맞는 거죠. 요양문에서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서 출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unintentional 또는 위에서 나왔던 without 어쩌고저쩌고 awareness 이런 표현들에 대한 유의어가 automatic 이렇게 시험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신에서도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본문에 있는 단어를 안 써요. 본문에 있는 단어를 안 쓰고 이렇게 유의어를 활용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유의어 학습도 같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아래에 있는 학습 셀프 점검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좀 지우고. 자, 여러분이 쓰신 빈칸과 일치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블라블라한 신체적 접촉이 중요하다. 당연히 따뜻한 신체적 접촉이겠죠. 자, 연구는 따뜻한 커피 또는 차가운 커피를 드는 것이 타인에 대한 평가였죠.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죠. 이게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 어땠습니까? 신체적인 따뜻함이 대인 간의 따뜻한 감정을 활성화시킨다. 자, 그리고 이 감정의 활성화가 뭐뭐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타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데 긍정적이란 말을 아까 썼었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렇죠?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선지 해석은 생략할게요. 여러분께서 뭐 모를 만한 단어는 사전 활용해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3번에 B에 있는 inconsistent 얘만 좀 볼까요? inconsistent가 무슨 뜻일까? 일관성 없는 이런 거예요. 일관성 없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내용 넘어가서 몇 번이냐? 6번 한번 볼게요. 6번 봅시다. 자, 다 지울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재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숙제로 써오신 소재랑 비교해서 수정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조독해를 작성을 하면은 여러분은 우측 하단에 수업 필기 핵심사항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6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함축 의미 추론으로 나왔네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함축 의미 추론은 빈칸 문제 푸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빈칸 문제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좀 더 주제에 가까운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주제 알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도 소재가 무엇인가,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소재 파악해야겠죠?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는 건데 because it's helpful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In a given moment 주어진 순간에 자 그게 주어진 순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이 is a whole other thing 완전히 다른 거래요. From doing it 그것을 하는 것과는요. Because it makes you feel like you brain the situation 너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너가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라고 나왔는데 이게 뭔 말이야? 말이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뭔가를 한다, 막 그게 도움된다, 완전히 다른 거다, 그것을 한다, 뭐 죄다, 뭐 그것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 좀 애매하죠.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해. 아 이건 도움이 될 테니까 이걸 하자라고 우리가 해. 그러면은 이게 이거랑 통제감을 느낀 상태로 뭔가를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쓰고 있는 거야. 비교하면서. 알겠죠? 자, 봐봐. 지금 주어 부분 있죠. 여기 doing something because 어쩌고저쩌고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doing it부터 해서 여기까지 있죠.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 비교하고 있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도움이 되니까 한다. 이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통제감을 느끼고 있어서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제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억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제감을 느끼고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 억지로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한다. 이 두 개가 뭐다? 당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공부에 딱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대부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학습에서 이게 대부분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부분은요. 이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도움이 되니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정말 싫어했던 과목이 제가 한국사였어요. 한국사.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왜냐면요. 뭐만 하면 막 연도를 외워야 돼요. 1492년에 뭐 조선이 건국해서 뭐 1592년에 임진왜란 일어났고 막 그 연도 외우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자, 쓴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저는 저기 뭐야 진동을 꺼본 적이 없어요. 진동 모드를. 네, 다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는 한국사 뭐 내가 이걸 뭐 시험 보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요. 근데 가끔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한국사 이런 걸 보면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의 배경 지식을 늘린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나의 배경 지식을 늘리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네. 재밌네. 그러니까 이거랑 내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억지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했던 거 이거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에서 suppose 갖고 나왔는데 얘들아 기억날래나? 가정해보자, 상상해보자, 생각해보자, 말해보자. 이거 다 뭐라고? 예시였어요. 예시가 시작되는입니다. 그럼 여기가 예시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 전문장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 여기가 주제예요. 여기서부터 뭡니까? 예시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신 주제문을 체크하는 거에 여기에 체크가 돼 있어야겠죠. 첫 문장에. 자,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Suppose that you receive a blender. 자, 너가 믹서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you don't need one. 근데 너가 그게 필요하지 않았어.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You could hold on to it. 너는 그것을요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you find a more suitable owner. 더 적합한 주인을 찾을 때까지 너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until your blender breaks.
너의 믹서기가 고장 날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는요, until you have an opportunity to sell it. 그것을 팔 기회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답니다. or 또는 you could give it. 넌 그걸 줄 수도 있어요. to a friend who doesn't have one.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친구한테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내가 어떤 물건을 이제 받았는데 그 물건이 딱히 필요가 없어. 근데 그럼 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권을 든 거죠. 적합한 주인을 찾을 때까지, 아니면은 뭐 믹서기가 고장 날 때까지, 아니면은 팔만한 기회가 있을 때까지, 아니면은 친구에게 줄 수도 있고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there is no right way. 올바른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To relate to a blender. 믹서기와 관련되는 올바른 방법이란 없습니다. There's only the way you do relate to it. 너가 정말로 그것과 관련되는 방법만이 있을 거랍니다. 자, 정말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믹서기와 관련된 올바른 방법이란 건 없고요. 너가 그것과 관련되는 방법만 있을 뿐이래요. 다음 문장 이어볼게요. 자, 비록 there was a universally correct choice. 올바른 선택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있었다 할지라도 you could make in every situation. 너는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요건 좀 구문 분석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가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좀 좋은 선택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You could never know. 너는 절대 알 수 없을 거랍니다. If you'd made it. 너가 그것을 해냈는지를 결코 알 수가 없을 거래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Besides, 게다가 risk factors are always hidden in our decision making. 위험 요소들이 항상 숨겨져 있대요. 우리의 의사 결정에는요. 일단 해석을 쭉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따라서 you can never become smart. 너는 결코 똑똑해질 수 없습니다. 뭐 하기에 충분히 enough to erase all doubt. 자, 모든 의심을 지우기에 충분히 똑똑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Throw out your pens. 너의 펜을 던져버려라. 여기가 밑줄로 나왔죠. Write your answers in pencil. 너의 답을 연필로 써라. Keep an eraser nearby. 근처에 지우개를 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해석만 쫙 해봤거든요. 글이 좀 어렵죠. 뭔 말인지 좀 헷갈리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이야기한 거는요, 이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니까 한다, 억지로 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해갖고 우리가 봤어요. 근데 믹서기 얘기가 나왔거든요. 믹서기 얘기가 쭉 나오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믹서기와 관련된 올바른 방법이란 건 없대요. 올바른 방법이란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정답이 없다고요. 뭘 하든 상관없다고. 아니 믹서기를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방법은 없다는 거야. 그저 뭡니까? 너가 정말로 그것과 관련되는 방법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죠. 그것과 관련되는 방법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믹서기 자체를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에, 내가 지금 현재 맞는 상황에서 이 믹서기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 상황에 맞게끔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믹서기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졌고 우리는 이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선택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아니야? 안 됐어요? 어렵나? 다시 한번. 이 표정들이 이게 뭔 말인고 하는 것처럼 보여갖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믹서기를 팔 거냐, 쓸 거냐, 친구한테 줄 거냐, 뭐 이런 거와 이런 것처럼 믹서기와 관련된 올바른 방법은 없다고. 됐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주제랑 관련돼 있어. 어떤 부분에서 주제랑 관련돼? 뭐예요? 예시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뒷내용을 좀 더 봐야죠. 일단 여기를 먼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씩 할게요, 하나씩.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믹서기를 쓸 거냐, 아니면 뭐 팔 거냐, 아니면 친구한테 줄 거냐,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왔잖아. 근데 이렇게 믹서기와 관련된 올바른 방법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이 존재한다면은 이 선택권, 선택지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올바른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팔어. 예를 들어 이게 올바른 선택지라고 쳐봐. 그럼 무조건 팔어. 그럼 나머지 선택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믹서기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할까라는 거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정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 정답이 없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아 물론 보편적으로 올바른 방법과 선택은 있을 수 있겠죠. 보편적으로 내가 이미 믹서기가 있는데 믹서기를 또 받았어. 그러면 그냥 주변 친구한테 줘라 라는 게 만약 보편적 정답이라면 보편적인 방법은 있겠지만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아니라고요. 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이 글의 소재에서 뭐냐면요. 어떤 이제 의사 결정과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 결정과 판단. 됐어?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보자면요. 방금 말했던 거 보편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너가 그 보편 여기서 그것을 해낸다는 건 뭐냐면요. 이시 뭐냐면 요거 말하는 거야. 이 보편적으로 올바른 선택 이거 가리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보편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믹서기 얘기로 나왔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예시를 해볼게요. 다른 예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1차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고등학교 갔을 때 내가 문과 계열로 가야 돼, 이과 계열로 가야 돼 이거예요. 은근히 고민 많이 하는 거. 이 학생들이 이걸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적성은 문과거든. 근데 이과를 가야 될 것 같아. 왜 취업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많아요. 예비고일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친구들도 많아. 그래서 나한테 와서 물어봐. 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죠. 이건 내가 정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보편적으로 올바른 정답이 이과를 선택하는 거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이게 보편적으로 올바른 정답이라 쳐봐. 그러면은 내가 과연 이과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잘한 선택인 걸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인생 죽을 때까지 모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죽을 때나 돼서야 내가 정말 좋은 판단을 했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그때서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어떻게 이걸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요. 즉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한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요? 그래서 아까 믹서기 얘기 나왔을 때도 믹서기를 받았을 때 네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 알아서 하라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다. 그래서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 문장도 보자면요. 우리의 의사결정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숨겨져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만약에 정답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에 정답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정답을 고르는 순간 리스크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정답이니까. 근데 인생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선택했다면 그에 대한 기회비용은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게 있는 거고 반대로 이걸 선택함으로써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는요. 뭐든지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 27에 결혼했거든요. 되게 일찍 결혼했죠. 애도 빨리 나왔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얻게 된 것과 잃게 된 건 뭘까요? 일단 얻게 된 거. 젊은 아빠라는 이미지? 예쁜 예쁜 아들? 예쁜 아들은 뭐 나중에도 낳을 수 있대요. 그거 나중에 낳을 수 있잖아. 그거는 예쁜이 아니냐는 나이랑은 내가 봤을 때 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부모의 얼굴이 더 중요하죠. 아무튼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선생님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 이후로 결혼해서 애 낳은 친구가 둘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에도 2명이 또 결혼을 해요. 그럼 봐봐. 이 친구들이 만약에 결혼해서 올해 이제 만약에 애를 가져서 내년에 애를 출산한다고 쳐봐. 그럼 내년에 애를 출산하면 제가 올해 나이가 36인데 그럼 내년에 37이 되잖아요. 근데 내년에 제 아들은 11살이에요. 얘는 1살인데 그럼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 친구가 이제 만약에 10년 정도가 지난다고 치면은 이제 내 친구가 낳게 될 아들 또는 딸이 10살이 됐을 때 우리 아들은 성인이에요. 20살이야, 20살. 10년 뒤에 내가 46일 때 우리 아들내미가 20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장점이 되는 거겠죠.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근데 내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뭡니까? 일단 20대 후반에 놀지 못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애 키우고 맨날 집에 가서 기저귀 걸고 뭐하고 잠도 못 자고 잠 2시간 막 자고 이랬었으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의 20대 후반에 약간 뭐랄까 청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사실상 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리스크죠, 리스크. 근데 두 가지를 어떻게 다 선택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인생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답이 없어요. 내가 27에 결혼을 한 게 정답일까요? 아니요. 제 친구들이 지금 나이에 결혼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요. 정답이 어디냐? 정답이란 건 없어요. 올바른 답, 보편적인 답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보편적인 답은 뭘까요? 대부분 요즘에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대부분 30대에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 보편적인 정답일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올바른 길이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뭐든지 간에 위험 요소는요 반드시 존재해요. 반드시 숨겨져 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똑똑해질 수 없다는 거야. 충분히 뭐 할 만큼? 모든 의심을 제거할 만큼 충분히 똑똑해질 수가 없대요. 모든 의심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됐어? 내가 뭐 예를 들어 이 나이에 결혼을 하면은 이게 없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저게 좋고 좋은 점은 있겠지만 그에 반대되는 나쁜 점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 이게 국룰이냐 아니냐, 왜 이런 것만 따지려고 하냐고. 왜 그러냐고. 됐어? 아니 하물며 게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게임에서 뭐 스킬을 잘못 찍었어. 풀 수도 있지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왜 굳이 막 국룰을 따르려고 하고 왜 정해진 규정대로 가려고 하고 마치 그게 정답인 것 마냥 살아가려고 하느냐. 인생에 정답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트라이를 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펜을 던져버리고 연필로 답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펜과 연필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펜과 연필의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펜스는 연필이라는 거는 이거 앞에 지우개요. 아니 연필은 수정 가능.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의미를 좀 확장해 볼게. 수정이 안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수정이 안 된다는 건 고정되어 있다. 맞죠? 하나 딱 하고 골랐어. 이제 못 바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이거를 마치 정답인 것 마냥 그냥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필이란 건 뭡니까? 수정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항상 통제하에 이제 두려고 하는 게 아닌 거겠죠. 그렇죠?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뭐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내가 바꿔 쓸 수 있다. 내가 어떤 걸 결정을 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근처에 지우개를 두라고 했잖아요. 지우개를 지워. 그리고 다시 써.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됐니?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는데요.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교육직에서 일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평범하게 그냥 대학교 졸업해서 회사 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22살 때 이제 제가 그 교육직에 좀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좀 본격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제가 회사원이라고 연필로 썼었어요. 여기 이 버전으로 비유하자면 회사원이라고 연필로 썼었는데 내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니네. 나 한번 좀 교사나 강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고 교사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교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또 지운 거죠. 그래서 강사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연필로 써놓으니까 계속 수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게끔 세팅을 해준 거죠. 되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요 되게 좀 추상적이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결국 이 글의 소재는 무엇일까요? 이 글의 소재는 어떤 선택이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택과 판단. 이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정답이 없다. 이거예요. 됐어? 어떤 선택과 판단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이게 소재이자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첫 문장만 보고는 우리가 알 수 없었겠네요. 소재를요. 그렇죠? 첫 문장이 주제문이긴 하지만 첫 문장만 보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뒷내용에 나와 있는 예시를 우리가 충분히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정답을 볼 건데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펜을 던져버려라라고 나오거든요. 펜을 던져버려라. 그럼 펜을 던져버리라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걸 하지 말고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답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뭐든지 다 내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거. 전부 다 통제하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절대로요.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은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반드시 존재해요. 됐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막말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선택을 한 거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일까 아닐까? 몰라요 이건.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느냐, 그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정답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꾸 정답을 알아내려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은요. Be clear about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해 명백해져라 라고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해 명백해져라? 명백해질 수가 없잖아요. 명백해질 수가 없잖아 여기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정답이 없는데요. 오히려 반대고요. 2번 Don't let others control your future.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의 미래를 통제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나의 미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미래를 통제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세 번째,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래요. 빠르고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라가 아니죠. 펜을 던져버리라는 건 다시 한번 보다 모든 걸 다 정답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도 아니겠죠. 4번은 don't try to make everything in control. 요거네요. 4번이 정답이거든요. 4번 보자면 모든 것을 통제하에 두려고 하지 말랍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에 둔다는 건 결국 뭡니까? 완벽하게 리스크도 없고 내가 한 게 무조건 정답이고 이게 바로 통제하에 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 4번. 5번은 Don't give up until you get what you deserve. 자, deserve는 무슨 뜻이에요? deserve. 뭐라고? 미안해 내가 안 들려요 여러분. 뭔가 받을 만하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너가 받을 만한 것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떤 원하는 목표가 되겠죠. 네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런 건데 아니 뭐 목표 도달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게 펜 던지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수정이 불가능한 거를 던져버리라 했으니까 언제든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쓴 거다.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 이것도 똑같은 말이고요. 또는 뭐 인생에 정답은 없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됐죠? 자, 아래에 있는 빈칸 보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숨만 내려서 여기서 쓸게요. 자, 뭐뭐가 된다고 생각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은 자, 도움이 된다고 했죠. 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뭐를 느끼고 있어서? 통제감이죠. 통제감을 느끼고 있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가령 믹서기를 처분할 거냐 사용할 거냐 친구에게 줄지와 같은 이런 믹서기와 관련된 이었죠. 올바른 방법은 없고요. 자, 보편적으로 올바른 방법과 선택이 있어도 의사결정에는 늘 뭐가 있다? 일단 불확실성. 그리고 아까 리스크였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언제나 수정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문이 좀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7번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놓겠습니다. 꿈을. 아이 자주 떨어지네.
중요한 거 있어? 뭐 이렇게 주고받고 있어? 도착했는데 내가 이 안마 되게 잘하거든. 옛날에 내가 그 군대 후임한테 배웠었어. 아저씨 정신. 오고 뭐야? 잘해요. 잘해요 진짜. 배웠어요 나를. 돈 주고 거야. 응? 약간 다른 선생님들한테 나요. 보통 이렇게 하죠. 요 이게 일반적인 거고 제가 하는 건 이거. 여기서 이제 힘을 조금 더 주면 옛날에 그 뭐지? 그 스트레치 마사지나 뭐 그런 거 했던 애였거든요 후임이. 그래서 야 좀 해봐라 해갖고 알려줘 나도 해갖고 이제 살짝 배웠어요. 선생님 관절이 뚜둑뚜둑. 자, 그 다음에 7번 질문 볼까요? 이거 봤던 질문이잖아. 그죠? 그루터기라는 거. 네. 이거 봤었죠. 봤었던 질문이라서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빠르게. 자, 요 질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봤던 내용이니까 소재랑 주제를 빠르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의 소재를 여러분은 뭐라고 쓰셨어요? 여러분이 쓰신 거. 나이테. 일단 좋아요. 근데 나이테만 쓰면 좀 심심하죠? 그래서 나이테 뭐. 날씨에 예민한 남. 그러니까 날씨에 예민한 나이테. 좋아요. 일단은 나이테랑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날씨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나이테가 그 해당 지역 기후를 알려준다. 해당 지역 날씨를 알려준다. 이런 멘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이 내용이 주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알려주는 게 주제가 어디 있냐면요. 어디 보자. 여기가 되겠네요. 세 번째 문장. Because